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은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출입에 전자출입 명부, 즉 QR코드 제시가 이달부터 제주에서도 의무화됐는데요. 하지만 일부 체육시설의 경우 시스템 도입이 어렵거나 이용자들도 신원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노래 연습장. QR코드를 이용해 출입 일지를 기록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됐는지 점검이 이뤄집니다. 혹시 그 어플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하고 계신가요? 아, 그럼 저 한번 확인 부탁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인증되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 고위험 시설로 QR코드를 통한 출입 기록이 의무화된 업종은 노래방과 유흥주점, 격렬한 실내 운동을 하는 체육시설 등 8곳. 방문자들은 입구에서 휴대전화로 받은 QR코드를 찍어 출입 기록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QR코드를 생성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샵 페이지로 넘어간 뒤 왼쪽에 있는 코로나19 페이지에서 QR코드 체크인만 누르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 확인한 뒤 QR코드가 바로 생성됩니다. 도내 유흥업소 대상시설 1,200여 곳 가운데 휴업한 업소 등을 제외한 88%가 시스템 도입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줌바나 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 운동을 하는 체육시설입니다. 이들 업소는 특정 종목이 아닌 단순히 체육시설로만 등록해 영업하고 있어 당국이 QR코드 의무화 대상에 해당하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용객들이 신원 노출을 꺼리거나 유흥업소 등에서는 취객의 협조를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뭐 술을 조금 마시고 왔다던가 그래서 네이버 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명단으로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은 좀 많은 숫자가 올 때가 있어요. 10명이나 뭐 8, 7명 이렇게 왔을 때 뒤에 기다리라고 계속 기다려 할 때 조금 미안하죠. 이용자가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출입을 제지당하고 위반 사업장은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4주 동안 보관이 됐다가 자동 폐기가 됩니다. 만약에 이제 7월 1일부터 전자 출입 명부가 도입이 되었고 의무화가 되었는데 사용을 하지 않으면 시설자나 이용자 모두 벌금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5일부터는 방문 판매 홍보관과 뷔페 음식점도 QR코드 출입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을 효율적으로 막기 위한 행정당국의 철저한 점검과 이용객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실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치료 중이던 18번, 19번 환자가 퇴원했습니다. 제주도는 방글라데시 유학생으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제주대병원 음압병실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온 18번, 19번 환자 2명이 증상 없이 2회 연속 음성 판정이 나와 이번 15일 만에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방글라데시 유학생인 17번 확진자는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퇴원이 보류됐습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과 전략 환경 영향평가의 소음 피해 규모에서 현 공항과 제2공항 예정지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제 열린 제2공항 쟁점에서 공개 토론회에서 국토부는 소음 산정 기준 자체가 바뀌었다고 해명했고 공군기지 연계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얘기라며 일축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제2공항 소음 등고선 길이는 14.2km로 부지가 더 작은 현 제주공항의 절반 수준. 반대 측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제2공항 건설을 위해 자료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비슷한 용량일 때를 기준으로 해봐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찬성 측은 2017년부터 소음 등고선 산정에 저소음 항공기를 넣도록 기준이 바뀌었다며 다른 기준 적용은 인정했지만 제2공항 소음 등고선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소음 항공기 시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소음 등고선도가 크게 바뀐 부분이 이 INN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 중에 저소음 항공기 입력 부분이 2017년부터 생겼습니다. 군 공항 의혹 역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도민 패널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이 된 공군기지 연계 가능성을 물었지만
국토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제2공항에 공군기지가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는 공군기지가 실제 여기 들어오는 어떤 시설이 제2공항 내에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이걸 하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허가를 해줘야 되고 지자체장이 용도 변경이나 건축물 인허가를 해줘야 가능합니다. 제주도와 국토부가 안 해준다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현재 설계 기준조차도 저희가 FAA 텁스 자체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 2차 공개 토론회에서는 제2공항 추진을 위해 폐기 의혹 논란이 일었던 파리공항공단의 ADPI 보고서를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어서 치열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태풍이나 폭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제주시 삼도 2동 병문천 하류 정비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삼도 119 센터에서 탑동 서쪽까지 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실시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까지 156억 원을 들여 대형 저류조와 배수관로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류조는 탑동 공영주차장 지하에 설치되며 지상은 그대로 주차장으로 활용됩니다. 민선 7기 2년 기획뉴스, 오늘은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의 교육행정을 짚어봅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고교체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학교와 지역이 균형 발전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주시 평준화고는 비대해진 반면 읍면 지역은 위축돼 고교체제 개편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등교 개학이 여러 차례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올해 5월 등교 개학 후 제주시 평준화고 8개 학교는 6월 한 달 동안 1, 2학년이 격주 등교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학생 수가 최대 1,200명이 되다 보니 학생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서 정상적인 교실 수업이 어렵다는 겁니다. 올해 고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8명인데 제주시 평준화고는 35명, 읍면지역 일반고는 25명 내외로 차이가 큽니다. 연합고사 시절 50%대 수준이던 평준화고 입시 커트라인은 100% 내신 전형이 처음 실시된 2019학년도에 63%로 낮아졌고 올해는 68%로 더 낮아졌습니다. 고교체제 개편 과정에서 입학 문턱을 낮춘 평준화고가 비대해지면서 모든 학급이 30명이 넘는 과밀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동지역에 인원수를 확대한다고 하면은 뭐 75% 이상인 학생들이 다 가다 보면은 읍면 지역에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평준화 일반고는 비대해진 반면 읍면 일반고와 특성화고는 정원 미달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특성화고 취업률은 해마다 떨어지는 반면 대학 진학률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술중점학교와 아이비학교 지정 등 각종 교육 현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론화를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교육 단체나 아니면 일반 학부모들이나 어떤 창구들은 분명히 열어두시고 소통을 하려고 하시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창구조차도 없기 때문에 이성문 교육감이 포스트 코로나 제주 교육을 위해 과밀 학급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과밀 학급을 초래한 고교체제 개편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11대 제주도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그제 의장단 선출과 어제 상임위원장, 상임위원 선임에 이어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문종태 의원을 선출하는 등 후반기 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좌남수 의장은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지역 경제와 도민의 삶이 코로나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의회도 특위를 구성하는 등 전열을 가다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제주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아침부터 비가 내렸는데요. 빗줄기는 밤부터 점차 약해지겠지만 북부와 동부 산지에는 내일 새벽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비가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장맛비는 일요일 오후부터 다시 내리겠는데요. 제주는 다음 주 계속해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은 평년보다 낮은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0도를 보이겠고요. 성판악은 15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남부가 25도, 서부와 동부가 24도로 전망됩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2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내내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겠고요. 기온도 올라 덥고 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제주 지역 평균 기온이 14.2도로 지난 2002년과 함께 1923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올해 초 시베리아 부근의 기온이 예년보다 높아 북쪽의 찬 공기를 우리나라로 몰고 오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약했던 데다 6월에는 따뜻한 남풍이 제주로 유입돼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토지주 160명이 땅을 돌려달라며 JDC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다음 달 13일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예래단지 토지주 405명 가운데 191명은 각자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냈는데 한 명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고 20여 명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토지주들이 최종 승소하면 JDC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매입하거나 수용한 토지를 돌려주거나 땅값을 더 주고 다시 사들여야 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면서 중국인 여성 세입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42살 B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행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해자가 출국할 때까지 증거보존 절차를 밟거나 현지 법원을 통한 증인신문도 요청하지 않는 등 법정 출석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 피해자의 검찰과 경찰 진술조서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12월 10대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9년보다 중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가 지적장애 2급이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중 레저 장비인 납벨트를 이용해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한 혐의로 34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0시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인근 해상에서 부력 조절기인 납벨트를 차고 문어 3마리와 오징어 1마리를 잡았습니다. 어민이 아닌 사람이 레저 장비 등을 이용해 수산물을 잡으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지난 2월부터 하락세를 이어온 제주 소비자 물가지수가 4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소비자 물가지수는 105.52로 전달보다 0.3% 올랐습니다. 제주 소비자 물가는 지난 2월 106.69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등이 오르며 전체적인 상승세를 이끈 반면 감자와 양배추 등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